아, 4학년. 혹시 있어요? 4학년? 아, 4학년. 미리 준비하는 4학년. 좋아요. 4부터. 사실은 3부터 달려야 되는데 4부터도 괜찮아요. 왜냐면 공선동은 학원이 잘 돼 있어서 늦게 좀 들어가도 다 커버가 되고 아이들이 일찍가 제일 준비할 것 같고 오늘 삼육중 이야기, 뭐 특목고, 영재고, 과학고 뭐 이런 이야기 좀 들려드리고 대치동에서 이제 과학고 자소서, 상상고, 외대부고, 민사고 자소서 컨설팅 하시고 협업부 이런 거 하시니까 대치동 이야기들 그러니까 광주에서도 사실 상상고나 민사고는 좀 가는 추세거든요. 그죠? 특히나 이제 고교학점제 시대에는 아무래도 고등학교 선택이 어떻게 보면 입시에서 굉장히 큰 변수가 될 수 있어요. 학교 자체 프로그램이 잘 깔려야 대학에서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을 보기 때문에 그리고 내신이 5등급제로 완화가 됐기 때문에 사실은 더 있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또 대치에서는 다른 또 저희 광주에서는 오히려 더 센 고등학교를 갈 때 면학 분위기를 일단 따져서 더 센 곳을 그냥 가려고 해요. 고교 학점제가 돼버리면서 5등급제가 되면서 차라리 상상고라든지 과연대철고라든지 그것도 도전해가지고 보겠다. 좀 이런 붐이 일어나는 추세인데 또 대치동은 또 이해가 달라요. 대치동은 아마 사모님이 얘기해 주실 텐데 우리랑 또 분위기가 반대로 좀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교육 트렌드를 한번 보시는데 교육 이제 저는 계속 서울 왔다 갔다 하면서 교육 전문가들 이야기 듣고 하면 앞으로 특목고 전망이 어떨 것이냐라고 봤을 때 더 경쟁률은 올라갈 거다. 사실 이번에 상상고는 똑같다거나 조금 더 낮았거든요. 예전보다. 그래서 의외라고 했어요. 근데 왜 그랬냐면 대치 아이들이 안 내려왔어요. 상상고를. 대치 아이들이 대치 지금 분위기가 일부러 그렇게 힘든데 가지 말자. 그냥 내신 잘 받아가지고 우리 지역인재 전형 쓰는 것처럼 대치도 분위기가 내신이 짱이다. 워낙 내신이 어려우니까. 근데 광주는 내신을 맞추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수능체제로 분위기 타가지고 수능체제를 또 못 맞출 수 있으니까 고등학교는 좀 빡센 데로 가서 우리 아이 좀 어렸을 때부터 공부시켜가지고 안정적인 10% 안에만 일단 들면 1등급 받으니까 이렇게 일단 전략을 세우는 추세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366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텐데 366이 꼭 필요한 것인가? 일단은 366은 저는 갈 수 있으면 가는 게 좋다고 봐요. 갈 수 있어 가서 멘탈이 강한 친구들은. 근데 어떤 친구들이 좀 366이 그러냐면 용의 꼬리가 아니라 뱀의 머리가 돼야 되는 아이들이 있고요. 특목을 영재고나 과학고를 좀 늦게 스타트해서 서는 속도가 좀 느린 친구들은 366 결국 입시는 중학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고등학교에 대입을 보기 때문에 내가 목표가 영재고나 과학고인데 성적이 빠르지 않으면 36 대신 일반 중에서 영재고 과고를 노리는 게 가능해. 어차피 특목고는 학교에서 준비시켜주는 게 아니라 아이가 스스로 집에서 엄마와 한 팀이 되어서 준비하는 거거든요. 저희 아이가 전남과학고 다녀요. 지금 2학년이에요. 그 전에 저는 저희 아이 이제 광주과학고 영재고는 원서를 안 썼어요. 공부를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까지는 꽤 잘했어요. 이제 초6 때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저는 일을 하고 아이는 혼자 이제 369초를 다녔는데 366 준비를 못한 거죠. 온라인 수업을 했기 때문에. 원래 369초의 좋은 점이 방학 때 캠프를 운영을 해요. 그래서 366 모의고사를 좀 많이 돌려주거든요. 그리고 학교 수업 시간 자체에서도 366하고 연결돼서 좀 더 심한 수업을 해요. 국어, 영어, 수학. 수학 같은 경우 분반 테스트도 하고 영어도 문법 같은 것도 더 디테일하게 다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학교를 많이 갈수록 사실은 유리해요. 366은. 366초를 갈 때 366 유리한 거 분명히 있어요. 같은 재단이기도 하고. 그런데 아무튼 그런 혜택을 전혀 못 누린 상태에서 저는 일을 했었고 아이는 집에서 혼자 온라인 연습을 했었고 전업주부 만드는 동선동에 있는 그 366 대비반을 오전에 학교 온라인 수업하는 날 특강반을 오픈을 했어요. 몇몇 학원들이. 그러니까 걔네들은 학교 수업 대신 가서 학원 수업을 들으니
더 준비가 잘 됐겠죠. 상대적으로 준비를 그렇게 열심히 한 친구들이 좀 더 많았어요. 오히려 코로나 시기에 아이들이 학교 수업보다는 학원 수업에 더 열을 쏟았죠. 봉선동 아이들이. 일부 아이들이. 그게 이제 봉선동만의 문화죠. 우리는 365이 연합 분위기가 잘 잡혀있기 때문에 그곳에 가면 분반 테스트라는 것도 있고 다들 선발 시험을 통해서 올라온 아이들이기 때문에 일단 다 욕심이 있으니까 그 사이에서 우리 아이도 같이 욕심내서 해볼 수 있다. 이런 마인드로 꼭 보내려고 하잖아요. 전국에서 가장 공부를 많이 하는 6학년은 봉선동 아이들이에요. 제가 볼 때 저 불로초에 있을 때 제가 4년 전에 5학년 할 때 불로초에서 저희 반 아이들 그때 6학년 돼서 걔네들이 5명이 합격했어요. 저희 반 아이들이. 사실 불로초에서 한 반에 5명 합격시킨 건 좀 많은 편이에요. 보통 한 2~3명 가거든요. 그 아이들 5학년 때 6학년 올라간 친구 2~3명 갔었어요. 근데 저희 반 아이들 5명을 갔었는데 제가 5학년을 하면서 3중에 합격한 그 아이들을 봤을 때 어떤 특징이 있는지 좀 말씀드리고 그 5명은 제가 학교에서 봤을 때도 갈만했어요. 너 갈 수 있겠다. 딱 그 친구들 가더라고요. 학교에서 보면 나와요. 답이 선생님이니까. 가서 대중에 아직 선행 준비나 이런 게 안 되고 늦게 스타트한 친구가 있었어요. 4학년 말부터. 그리고 여자친구인데 엄마가 선생님이시니까 보통 교사 자녀들이 저처럼 열성적으로 막 사교육을 많이 시키는 부분이 많이 없어요. 사실 선생님들 자녀들은 집에서 엄마표로 많이 해요. 책도 보여주고 다양하게 막 놀러도 가고 일찍부터 사교육 시작이 많이 안 되나요. 근데 어렸을 때 코어 근육을 잘 잡아놨기 때문에 아이들이 4학년 말이나 5학년 때부터 스타트를 해도 따라잡더라고요. 걔네들이. 그러니까 딱 보였어요. 걔는. 근데 걔 역시나 3년째 가서 잘하고 저희 반의 전교회장, 그러니까 걔는 완전 인싸죠, 인싸. 전교회장, 남자예요. 잘생기기도 했어요. 키도 커요. 성격도 좋아. 저희가 반장이었는데 제가 걔를 보고 수업할 정도로. 근데 운동도 잘하고 뭐든 다 잘해요. 역시나 3년 중에서 넘사벽으로 수업이 낮더라고요. 근데 어머님은 피아노 전공하는 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막 이렇게 일찍부터 시키진 않으셨고 상담 오시면 늘 하시는 말씀이 첫째보다 많이 늦다고 했어요. 첫째는 누나였는데 누나는 더 잘했나 봐요. 근데 걔는 뭔가 이렇게 딱 봤을 때 의대 갈 아이 아니고 공대 갈 아이. 의대와 공대의 차이점도 좀 이따 말씀드릴 텐데 의대는 좀 만들어지고 엉덩이 힘도 강하고 좀 주어진 것에 대해서 잘 받아들이고 이런 친구들이 의대가 좀 더 잘 맞는 것 같고 공대는 좀 더 창의적이고 자기만의 개성이 좀 강하고 그러면서 다양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여러 사람과 협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친구. 왜냐하면 과학고는 기숙사 생활하잖아요. 의대 가려면 일반고 가는 게 맞죠? 일반고는 집에서 통학하잖아요. 엄마의 케어와 아이와 1대1 멘토로 한 팀이 되면 재수, 상수 일단 지역인재 전형만 지역인재 전형에서 내신만 잘 따놓으면 재수, 상수에서 이제 만들어서 갈 수 있는 케이스인데 공대가 어떻게 보면 좀 아예 타고난 기질이 더 중요한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엉덩이 가볍고 이렇게 주어진 교육에 좀 불만도 많고 그런 야생마 같은 아이들 1, 2학년도 있거든요. 걔네들을 잘 만들면 걔네들이 공대생이 돼요. 그래서 연과고를 이제 준비를 하게 되고 저희 아이가 작업기억, 제가 늘 강조한 작업기억이 평균 하예요. 엉덩이 엄청 가벼워요. 집중을 못해요. 20분, 30분 집중을 못해요. 그러면 제가 이제 선생님이니까 봤을 때 얘는 정말 엉덩이가 가볍구나 느껴서 영어도 좀 헛돈을 많이 썼어요. 왜냐면 엉덩이가 무거우면 리딩스타 보내고 뭐 PRM 보내고 이렇게 하면 끝나는데 얘는 그런데 보내면 단어를 못 외워요. 그래서 얘는 유학원 통해서 좀 원어민 교육도 시키고 영어를 좀 돌아 했거든요. 그러니까 공대 영어는 사실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가는 길이 좀 의대와 공대도 다른 점이 있어서 엄마가 아이를 봤을 때 어떤 쪽 방향으로 좀 틀어야 할지는 지금 서서히 이제 4학년 정도는 보일 나이인데 엄마 기준에 맞추려고 하지 말고 아이를 잘 보시고 아이가 원하는 길을 가게끔 아이가 원하는 길을 좀 편하게 가게끔 엄마가 도와주는 역할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오늘 설명회는 좀 진행이 될 거예요. 네, 시간이 이제 12시 반 됐으니까 본 설명에 방금 한 건 에필로그예요. 12시 반부터 설명이 시작이어서 많이 참석해 주셔서 네.
366 입시 기준에 저는 이제 학교에서 나왔기 때문에 개인 과외 교습자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제가 좀 지도해가지고 366 몇 명 보냈어요. 100% 지도해서 100% 합격이에요. 몇 명 지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센터 운영하면서 많이 지도를 할 수가 없어서. 그러면 366 입시를 이제 4학년부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어떤 친구들이 366이 도움이 되는지 드릴게요. 일단 저희 센터 다 알고 계시고 해서 제 소개는 그냥 간단하게 할게요. 저는 이제 17년 동안 초등학교 교사 생활했었고 영재 수학 관심이 있어서 그쪽 시교육청 영재원 수학 강사로 근무도 했었고 수학 지도 강사로 한 4년, 5년 정도 애들 가르쳤고요. 제가 근무했던 학군지가 굉장히 다양해요. 금구초 여기는 광산구에서 그러니까 좀 공부를 안 하는 친구들이 모여있는 학교. 공선도는 노멀한 학교. 공선동에서 약간 바깥쪽인데 어머님들도 관심 많으세요. 친월동과 비슷한 느낌이거든요. 친월동 어머님들이 조용히 차분하게 잘 시키세요. 보면 네, 장산초는 중월초인데 여기는 극과 극이에요. 편차 너무 심해요. 지금은 새로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가서 괜찮은데 저 예전에 근무했을 때는 원룸 쪽에 있는 친구들, 호반 베르디움이나 히라임 쪽 친구들 너무 격차가 심해서 학교 자체 이제 분위기가 좀 그랬던 곳이고, 불로초가 제가 마지막으로 근무하고 퇴직했던 건데 불로초에서 퇴직을 결심했어요.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서 특히 그 5학년 때 5명을 합격시켜 잘하는 애들이 많을수록 다니기 너무 힘들어요. 일단은 수업 자체에서 아이들 집중시키려면 저는 점프왕 수학 교재로 했어요. 수업을 어쩔 수가 없어요. 얘네들 3년 준비하는데. 그래서 그거 부교재로 다 풀려주고 그러니까 학교에서 준비를 시켰어요. 제가 3년처럼. 그리고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선생님이 카리스마로 수업에서 딱 보여주는데도 5학년 남자아이 사춘기 오면 한상은 귀찮아요. 자기가 아이폰 잊어버렸다고 에어팟인가 잊어버렸다고 점심시간에 저기 멀리 나가서 찾아오겠대요. 안 돼. 점심시간은 선생님하고 함께 있어야 하는 시간인데 너가 나가다 사고 나면 안 되니까 안 돼. 근데 걔가 우리 반 짱이었거든요. 안 된다고 해도 그놈은 분명히 갈놈이에요. 그래서 제가 걔 데리고 교담 시간에 영어 교담 시간에 저는 쉬니까 영어쌤한테 양해 구해서 걔 데리고 풍선도 인근 가서 그 에어팟을 찾았어요. 한 줄 잊어버렸다고 해서 뭐 에어팟인가 이어폰인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찾았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렇게 열과 성을 다했는데도 얘들 일단 수업 자세가 엉덩이가 뒤로 빠져 있고 팔짱을 끼고 있고 그래요. 나는 다 안다. 수업 되게 잘했던 애거든요. 지사람이 탁반이었던 친구인데 수업 시간에 아예 수업 안 들어요.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래서 기본 생활습관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부가 다가 아니라 지식적인 부분이 다가 아니라 유튜브 채널은 앞으로 키울 예정이에요. 근데 인스타 많이 하거든요. 9학년 어머님들 제 인스타 공선 에듀컨시어지 인스타 하시는 분들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그쪽에 좀 새로운 정보 업데이트 될 거예요. 366 경쟁률이 보통 한 6.5대1, 뭐 7대1, 좀 해마다 다르긴 한데 공선동에서 제가 통계적으로 봤을 때 5명 그 합격했던 친구들이 보통 잠을 12시나 1시에 자거든요. 왜냐면 366 대비 학원들 다니고 거기서 나오는 과제도 충실하게 하고 학교에서 나오는 과제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그렇게 자요. 무슨 고3 수험생이 따로 없어요. 제가 5학년 할 때 우리 반 애들한테 11시에 자는 사람, 12시에 자는 사람, 1시에 자는 사람 손 들어보라고 했을 때 12시에 자는 친구들이 제일 많았어요. 불로초에서 366을 준비하는 친구가 한 반에 50% 이상이에요. 50% 이상. 왜냐하면 분위기가 너도 나도 없이 다 하는 분위기니까 나도 해볼까 이런 분위기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합격률은 점점 사립보다 불로가 조금씩 더 올라오고 있어요. 원래 36이 제일 많았어요. 36이 30등 안에 들면 다 갔거든요. 36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해마다 좀 아이들 성향이나 이런 학원가에서 어떻게 패턴이 잡히느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12시 1시까지 정말 고3 수험생처럼 언제부터 하냐면 5학년 겨울방학부터 시험 보기 전까지 9월 말까지. 지금 올해는 10월 초인가 보는 것 같아요. 좀 늘어져서 보통 9월 안에 보는데 이번 좀 연휴 때문에 그런지 10월달 넘어갔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한 아이들 한 150명 정도 돼요. 150명, 200명 학원가에 보면 그렇게 열심히 하는 애들. 그 중에서
80명 뽑았고, 저희 때 80명 뽑았고, 지금 인원수 줄어들었을 거예요. 70명인가? 일반 자료 좀 줄었을 거거든요. 64명인가 아마 줄었을 거예요. 제가 정확히 확인을 못했어요. 바빠가지고. 아무튼 애들이 학생 수가 급감하기 때문에 선발 인수도 줄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이제 150명 정도 잡고, 그 중에서 60명이라고 하면, 경쟁률은 2.5대1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거는 잘하는 애들 기준이고요. 얘네들만 시험 보는 거 아니에요. 소환지구나 뭐 이렇게 여러 사이트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진 않아도 그냥 시험을 봐요. 학원만 다니면서 가방만 쫄래쫄래 들고 다니면서 또 시험을 봐요. 방금 말한 150에서 200명 열심히 하는 고3 수험생이고 가방만 들고 다니는 애들 아예 학원 준비를 전혀 하지 않고 외국에서 보는 친구들도 있어. 걔네들 다 합치면 600명 정도 되거든요. 그 중에서 한 60명이면 10대 1이 돼버리는 거고 저희 때 80명이었으니까 7.5대 1? 그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3륙중을 열심히 준비하는 아이들이 150에서 200명 정도가 되기 때문에 걔네들에서 2.5대 1이라는 것은 열심히 하는 애들 중에서 한 명을 뽑는다는 거잖아요. 그 150명 중에서 60명이 되려면 그냥 그날 운 차이예요. 백지 한 장 차이예요. 근데 준비를 하는 이유 떨어져도 얘네들이 얻어갈 것이 있어요. 언제 그렇게 열심히 해보겠어요? 초등학교 때 한참 사춘기가 왔을 때 그거 하지 않으면 놀겠잖아요. 유튜브 보고 게임하고 축구하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중학교로 올라가면 또 중학교도 놀아요. 유튜브 보고 게임하고. 근데 이렇게 한번 공부를 했던 친구들이 올라가면 했던 저력이 있기 때문에 일단 학습량이 시간이 확보가 돼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실패를 했더라도 도전을 해보는 게 좋고 3륙중 시험 범위가 5학년 1학기, 6학년 5학년 2학기, 6학년 1학기 이렇게 3학기지만 학원가에서 준비를 시킬 때는 중학교 내용까지 다 접목시켜서 준비가 되기 때문에 중학교 선행 내용도 공부가 되고 그래서 50%는 초등학교 내용, 50%는 중학교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영어 같은 경우는 문법에 치중하고 독해에 치중하기 때문에 거의 중학교 내용 예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를 해서 중학교 가면 중학교 생활을 잘하게 되고 중학교 생활을 잘하면 고등학교 생활도 편해지겠죠. 이게 선순환이 되는 구조여서 할 수 있으면 하는데 그런데 아이 기질이 떨어졌을 때 완전히 이제 붙을 수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데 떨어졌을 때 멘탈이 너무 바닥으로 가는 친구들. 그래서 3륙중 시험이 끝나면 저희 센터에 완전히 번아웃이 오고 엄마가 얘 좀 어떻게 해주세요 하고 데려오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걔네들은 신중하게. 그러니까 보기는 보는데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불합격에 대해서 이거는 결과에 연연하는 시험이 아니라 너가 충분히 공부를 해서 학습량을 늘리는 데 목표를 두자. 그러니까 붙어도 너는 안 갈 거야. 저희 아이가 떨어졌다고 했잖아요. 저희 아이한테 시험 보기 전에 붙어도 너는 3륙중 안 가고 일반 중에서 영재고 가고 준비할 거야. 그러니까 이런 마음으로 시험 보면 안 돼요. 엄청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3륙중은. 그래서 이제 3륙중 경쟁률 고교 학점제 시대 3륙중 입시에 도움이 된다. 이제 전부 다 아울러서 말씀드렸어요. 어떤 아이들이 3륙중 그 5명의 공통점 합격한 친구들 일단 간절해야 돼요. 저희 아이처럼 가면 말고 안 되면 가도 안 갈 거, 아니 돼도 안 가고 뭐 이런 마인드로 이런 얼토당토 않은 이런 허세로는 절대 붙을 수가 없는 곳이에요. 정말 여자친구들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외우는 친구들도 있어요. 간절함이 있어야 돼. 꼭 가고 싶어요. 3륙중이 정말 멋져 보이는 곳이어야 돼요. 그럼 자기 주변에 3륙중에 간 사람이 있다든지 아니면 집에서 언니가 갔는데 동생도 그럼 엄마가 언니만 너무 예뻐해 막 이러면서 동생도 내적 공기가 생긴다든지 어떤 이유에 의해서 3륙중이라는 곳의 매력을 느껴서 가고 싶어야지 아이가 가고 싶어야지 보내는 곳이라고요. 엄마가 보내고 싶어서 갈 수 있는 데는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4학년부터 보내고 싶으시면 3륙중을 가스라이팅을 좀 시키세요. 다른 아이들 이렇게 가서 의대도 가고 상상고도 가고 너가 원하는 의사라는 직업을 할 수 있어. 이렇게. 3륙중에서 예전에는 제가 의대 코스 갈 친구들만 3륙중을 가라고 말씀드렸는데 요즘은 3륙중 시험이 내신 시험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공대를 갈 친구들, 연구하고 갈 친구들도 3륙중에서 충분히 내신 확보가 돼요. 그러면 걔네들이 3륙중에서 학습량이 좀 확보가 되고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 모여있다 보니까 사춘기가 좀 수월하게 지나가거든요. 그리고 고등학교가 도움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좀 판도가 특목을 갈 거면 3륙중은 좀 거치는 게 일단은 아이가 사춘기에 와서 공부를 덜 할 확률이 좀 적다.
간절히 원해야 되고 융합형이어야 돼. 수학만 잘하는 애 떨어졌어요. 수학 잘하고 저는 다 전과목을 다 가르쳤잖아요. 그러니까 알아요. 학원을 제가 다 얘가 어디 다니는지도 알고 가르쳐 보니까 얘는 수학은 잘하는데 국어가 안 되네? 보이거든요. 확실히 편차가 크면 좀 불합격할 확률이 높고 국어도 잘하고 수학도 잘하고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이 합격을 했어요. 그리고 문제 푸는 속도가 너무 늦잖아요. 그러면 360중이 시험이 좀 어려운 게 수학 같은 경우는 준심화 문제를 25문제나 20문제를 빠르게 40분 안에 풀어야 되거든요. 속도가 빨라야 돼요. 이 속도 빠르게 하려면 방법은 많이 풀어야 되고 이게 학원가의 스킬이죠. 드릴이죠. 학원가에서 이거를 풀 때 자기 학년 5학년의 약수와 배수 개념으로 5학년의 약수와 배수 문제, 최소공 배수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러면 중학교 1학년 1학기에 포인수분의 단원을 배우고 그걸 활용해서 5학년 1학기 약수와 배수의 심화 문제점, 도항수학 4단계 문제를 풀어내야 돼요. 그래야 속도가 빨라요. 그래서 선생님이 반드시 필수예요. 수학 같은 경우는. 수학의 진도를 제가 보니까 저는 이제 3학년 입시를 아이들 가르쳤으니까 2학년 1학기까지 중학교 2학년 1학기까지 하고 연립방정식까지 하고 시험을 보면 웬만한 문제를 다 중학교 방식으로 풀 수 있어요. 그럼 계산이 깔끔해지고 실수가 안 나와요. 속도가 빨라져요. 학원에서도 그런 식으로 문제를 가르치지 5학년이나 6학년에 그런 방정식 문제들을 그 개념으로 그러니까 분수의 개념이라든지 그런 비와 비율의 개념으로만 가르치진 않아요. 선행 개념을 넣어서 빨리 계산할 수 있는 스킬을 다 가르쳐 주거든요. 속도가 느리지 않아야 되고 기본적으로 속도가 느리다는 건 욕심이 없는 친구들이 많아요. 배워라 하는 친구들 어렸을 때부터 좀 많이 엄마가 아이 자체가 느리니까 엄마가 많이 기다려줘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좀 땡겼어야 되는데 애가 능력이 잠재력이 있으니까 땡겨주면 속도가 빨라지거든요. 근데 너무 아이 속도에 맞춰줘 버린 경우죠. 엄마가 아이의 그릇의 크기를 판단을 잘못해서 그러면 이제 속도 올리는 게 이제 중학교 가 속도가 올라가요. 그런 애들.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또 잘해요. 늦공부 터진다고 하죠. 그런 친구들도 잘하는데 이제 3년중 입시할 때는 일단 속도 자체는 기본적으로 공선동 친구들의 다른 친구들한테 맞춰서 가야 된다. 그리고 아까 말했잖아요. 매사 성실하고 그 5명은 수업 시간에 다 저하고 아이 컨택이 다 됐어요. 걔네들은 합격을 하는데 아이 컨택이 안 된 친구들이 있거든요. 자기 뭐 학원 숙제하느라고 저 안 본다든지 딴 생각하느라고 안 본다든지 이런 친구들은 학원에서 아무리 탑반이어도 종합적으로 평가했을 때는 실패할 확률이 좀 있다. 그리고 학교에서 학원 숙제하면 학원 숙제는 잘 해갈까요? 학교에서 하는 학원 숙제가 성실할까요? 선생님 눈피에서 하는 숙제가 성실하지 않겠죠. 이런 친구들보다는 집에서 자기가 자기 책상에 앉아서 3년 뭐 학원 숙제 나오면 잘 해가지고 간 친구들 걔가 그런 공부가 진짜 자기 공부인 거예요. 학교에서 선생님 막 눈치 보면서 숙제 대충 해가고 그런 자기 공부 아니고 그러면 이건 내적 동기가 없는 거야. 내가 집에서 힘든 걸 참고 366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이건 엄마한테 혼나기 싫으니까 하는 숙제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엄마와 아이가 둘 다 동시에 가고 싶어야 한다는 게 여기하고도 맥락이 비슷한데 아무튼 366 대비학원 숙제를 잘해갖고 가요. 학교 숙제도 잘하고 학원 숙제도 잘하고 근데 5학년 6학년을 학교 숙제를 내줄 수가 없어요. 수행평가라도 뭐 내주잖아요. 선생님 저 오늘 그러면 2시에 자야 돼요 막 이래요. 그럼 너무 불쌍해가지고 그래 그러면 학교에 와서 컴퓨터 시간에 선생님하고 만들자 이렇게 되거든요. 분위기가 불로 조공 이런 데는 좀 그래요. 선생님들도 다 이해해 주시고 많이 사립도 마찬가지고 아까 말한 시험 보는 날 운빨이 좀 있는 친구 근데 컨디션 싸움이에요. 어떻게 보면 백지 한 장 차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컨디션 관리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날 뭐 늦게 잔다든지 막 이러지 말고 일주일 전부터 좀 패턴 맞춰놓고 우리 수능 시험 보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말 합격을 시키고 싶으시면 얘는 합격 사례인데 저희 웩슬러 검사해가지고 합격을 얘가 왜 합격을 했는지 보세요. 예, 일단은 지능 자체가 120 이상이면 좀 합격권이긴 해요. 125잖아요. IQ 125 이해 부분 굉장히 높고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자기가 갖고 타고난 것 대비 후천적인 경험이 더 많았어요. 공부를 많이 엄마가 시킨 학생이에요. 학원에서든 집에서든. 그래서 끌어올려졌죠. 우상향으로. 암기 좋죠? 속도 빠르죠? 얘는 약한 부분이 공간을 보는 건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해석기하가 나중에 수능에 쓰이기 때문에 그냥 기하 영광고 갈 거 아니면 요 정도면 기하 벡터 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으니까 그냥 괜찮거든요.
그게 입시에서 중요한 요인이 아니에요. 유전적인 요인이긴 하지만. 얘는 합격을 한 거고, 얘는 아까 이 친구는 맞아. 이것도 중요해. 비학군지라는 것은 봉선동이 아니다는 말이에요. 제가 학군지 비학군지를 쓴 거는 이제 동네의 이름을 좀 말하기 좀 그래서 그랬는데 외국에서 준비한 친구고요. 그러니까 여기 학원도 이쪽으로 안 다녔어요. 안 다녔는데 웩슬러가 되게 밸런스가 좋아요. 그래서 합격을 했고, 얘도 합격한 사례인데 얘는 학군지에 INFP거든요. I 기질 성격도 되게 중요한데요. E 성향보다는 I 성향들이 조금 더 조용하니까 공부를 시키기에 조금 더 나을 수 있어요. 일단은 자극주가 조금 더 약할 수도 있고, I 개개인 성향이긴 하지만 친구를 좀 덜 좋아하는 I였어요. 얘는. 그러니까 친구 따라 강남을 안 가는 거고, 사실은 얘는 F 성향이 되게 커요. F. 기분이 좋으면 공부를 하는 친구. 그래서 엄마가 3년중 준비를 할 때는 다 맞춰드려야 돼요. 기분을 다 맞춰드리고, 성적, 너 인정. 학원 갔다 오면 엄청 고생했다고 막 간식 주고 이렇게. 그리고 얘는 언어적인 부분에서 감은 좋은데요.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책을 좀 많이 안 읽었나 봐요. 좀 어휘는 좀 떨어져 있는데, 근데 이해 부분이 굉장히 좋죠. 얘가 합격할 수 있었던 비결은 전체 지능이 높기도 하지만 요 이해 부분이 굉장히 높았던 거. 이 이해력이 문해력이기도 하고, 다른 학습, 수학이나 과학이나 다른 학습에 가장 밑바탕이 되는 부분이기도 해서 저희가 이제 추가로 굉장히 많은 시간을 넣어서 검사하는 항목이기도 하거든요. 산수. 얘는 전체적으로 보세요. 얘는 우상향이 아니라 우하향이죠. 그러니까 타고난 게 기본적으로 타고난 머리가 좋았던 건데, 이제 학군지에서 공부를 시켜서 그래도 그 감을 잃진 않았으나 아이가 기분파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하지는 않았던데, 그래도 얘는 학원에서 만들어서 보는 케이스예요. 어떻게 보면 가서 이런 아이들은 이제 기분이 좋으면 하기 때문에 가서 처음에 시험을 봤을 때 좀 자기가 출발선이 앞에 서고 분반 테스트 봤는데 A반 딱 들어가잖아요. 그럼 더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에요. 이런 친구들. 그러니까 F 성향에서 지능이 받쳐주고 가서 잘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면 좀 밀어주시는 게 좋아요. 어떻게든 가서 그 무리에서 더 잘할 수 있는 확률이 크거든요. 불합격 사례 2가지 먼저 말씀드릴게요. 얘는 ENFJ. 좀 삐돌이 기질이 있어요. 마음속에 많이 담아놓는 아이. E니까 친구들도 좋아하고, F니까 기분파에다가 꼼꼼하긴 해요. 그런데 왜 떨어졌을까? 전체 130인데 이해가 평균이죠. 저희 센터에서 권장하는 이해가 12, 13이거든요. 이 나이 때, 이제 5학년 시험 볼 때 이해가 평균이에요. 평균. 이해 부분, 그러니까 수용성이 약한 거예요. 받아들이는 능력. 그리고 보편화된 사고가 안 되고 자기가 좀 개성 있는 친구라고 보시면 돼. 자기 생각 너무 많이 주입해서 한다. 그럼 국어 시험 볼 때 외부 지문 나오거든요. 그럼 내가 안 본 작품이 나왔을 때 해석을 할 때 내 생각을 너무 많이 개입을 해버려요. 텍스트만 보고 거기서 비판적 추론도 하고 중심점도 찾아내야 되는데, 내가 읽어봤더니 내가 예전에 봤던 생각한 거랑 비슷한 한두 문장이 있어요. 그걸 다 대해석해서 그 부분에서 추론을 해버리거나 그 부분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중심점을 찾아버리거나. 그래서 3년중 대비할 때는 외부 지문을 보셔야 되는데, 외부 지문이 이제 중학교 문학작품도 나오고 중학교 교과서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학원가에서 중학교 작품을 건드릴 수밖에 없고, 3년중 대비하고 다닐 때 국어학원을 열심히 다니면 중학교 예습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떨어진 이유 또 하나, 기호쓰기. 속도가 문제, 속도가 느려요. 아까 제가 속도 좀 빨리 한다고 했잖아요. 문제본 속도가 느려요. 눈과 손의 협응성이 떨어져요. 많이 어렸을 때도 안 써봤어요. 머리는 너무 좋은데 유동적으로 되게 높죠. 얘는 영재고 가고죠. 딱 봐도 영과고예요. 그래서 일반 중에서 영과고 가면 훨씬 더 잘할 스타일이죠. 오히려 떨어진 게 더 잘 됐을 때니까. 왜냐하면 선행 나갈 속도, 시간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 얘는 학군지 ENFP. 저희 아들 작업경험 떨어져 있는 저희 아들 떨어져요. 간절함이 없어서 기분파에다가 계획도 안 세우고. 우리나라 입시에서 가장 불리한 유형 MBTI 중에 ENFP. 예체능 많이 시켜야 돼요. 예체능. 돈 있으면 저도 예체능 시키겠어요. 돈이 없어서 공부시켰는데, 엉덩이 가볍고요. 다양한 것에 관심 많고요. 이렇게 얇게만 건드려요. 그리고 기분을 맞춰드려야 공부를 하고요. 계획성도 없고 미뤘다 목에 차면해요. 저는 ESTJ거든요.
E는 같이 맞는 나머지 다 반대잖아요. 그리고 저는 교사였으니까 진짜 저희 아들 눈에 안 찼거든요. 근데 저희 아들 그래도 제가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전남 과학고라도 보낼 수 있었던 이유는 얘는 사춘기가 중1 때 왔어요. 초6까지 하다가 초6 말에 이성교제를 했어요. 코로나 시기에도. 코로나 온라인으로 했나봐요. 같은 반 여자친구들이 다른 반 여자친구들 모르는데 이제 이성교제도 하고 시험도 떨어지고 F인데 얼마나 충격이 컸겠어요. 그리고 중학교 1학년 때는 학원을 다 안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하고 1년은 제가 좀 쉬어줬어요. 한 6개월은 제가 잘해주고 나머지는 좀 기다려줬거든요. 그러니까 일찍 빨리 달려서 번아웃 온 친구는 사실은 좀 기다릴 수 있는 중학교 때 번아웃이 오면 기다릴 수 있는 여유도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떨어진 친구인데 얘는 밸런스가 깨져 있고 암기가 안 되고 엉덩이 가볍고 공부를 안 해서 떨어진 거예요. 머리만 좋고. 그래서 광주 영재고를 제가 원서를 못 넣었던 게 1학년 때부터 카이스트 학원에서 그 선행을 쭉 나가야 되는데 중간에 멈춰버렸어요. 1학기까지만 1학년 2학기까지 하고 2학년을 통으로 과학학원을 안 다녔거든요. 자기가 힘들다고 해서 가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대요. 화학원이랑 뭐 물원을 넣어줬는데 모르겠죠. 중학교 2학년에 가서 뭘 알겠어요. 그래서 못 다니겠다고 하길래 그래 그러면 그만 다녀라 하고 빼고 저희 아이가 3학년 때 한과형이 장영실 전형이 있어요. 그래서 그건 시험 안 봐도 볼 수는 있거든요. 얘는 로봇과학을 좀 오래 했던 친구여서 좀 만들어 놓은 게 6학년까지 만들어 놓은 소소한 게 있어서 그냥 한번 내보자. 근데 한과형도 영재고 광주과학고도 영재고여서 둘 중에 하나만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광주과학고를 안 쓰고 이제 한과형 시험 안 보는데 너가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그럼 한번 여기만 도전해보자 라고 쓰면서 자소서 이런 컨설팅을 여기 사범님도 다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아이는 한번 거기서도 광탈했어요. 서류에서. 대치 아이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사범님은 대치 아이들 보니까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이 정도 학생부 가지고 있고 아이가 이 정도 선행 나갔으면 그냥 차라리 광주영재고에 원서 넣어라. 이걸로 장영실은 안 된다. 무조건 떨어진다. 대치를 아시기 때문에 저한테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말씀드렸어요. 저희 아이가 KMO 준비를 안 해서 지필 시험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그래서 어차피 한 장은 버려야 돼요. 그냥 아이가 이번에 떨어지면 또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고 실패를 통해서 또 다른 얻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냥 한번 써볼게요 하고 일주일 정도 준비했었어요. 제가 장영실 전형을 한 게 마감 원서 전 한 일주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새벽까지 써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하나 찍어 놓으시면 협력 중 아까 수학시험에 필요한 선행 기력, 점프 왕선 제가 5학년, 6학년 수업을 하다 보면 중학교 내용인데 이런 내용이 나오니까 좀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고 어머님들은 아마 가르쳐주기 힘들 거고 학원가에서는 다 이미 학원에서는 어떤 포인트 나오는지 다 아니까 다 지도 들어갔을 거예요. 저는 여기까지 하면 딱 4분 남았는데 혹시 성적중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면 여기서 그냥 바로 현장 질문 좀 받을게요. 아니면 특목고. 네. 저는 2학년 1학기까지만 하고 일단 그러니까 진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긴 한데 만약 준비가 안 돼 있다고 하면 2학년 1학기까지만 하고 3육 시험 보고요. 3육 시험 끝나고 2학년 2학기 나가도 사실은 승산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기본기가 있는 아이들은. 근데 보통은 3학년 1학기까지는 하고 1년 더 해서 3학년 1학기까지 하고 3육 시험 보고 끝나고 3학년 2학기 하고 3월달 될 때 고등학교 들어가는 거. 이게 좀 무난한 코스라고 해야 될까요? 좀 느리면 2학년 1학기까지 해도 되고요. 그럼 3학년 1학기까지도 말씀하신 거는 그게 심화까지인가요? 아니면? 아니 이게 실무까지 갈 수 있는 아이들은 극히 드물어요. 그러니까 이 블랙답을 A급을 다 훑고 3학년 1학기까지 가는 친구들은 어렵고 보통 학원가에서 선행을 뺄 때는 3개월에 한 학기를 빼거든요. 그때 개념서하고 유형서 그리고 본학년 심화교재 이 3개로 빼요. 그랬을 때 2학년 2학기까지는 그냥 개념서하고 뭐 RPM이라든지 센이라든지 일품 이런 유형서까지만 하고 나가고 3학년 1학기는 수상하고 너무 공통수하고 언하고 너무나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한 2달 정도 더 쓰셔가지고 1달 반이나 2달에 더 3개월에 한 학기를 끝내지 마시고 방학을 이용해서 뭐 4개월에 한 학기, 5개월에 한 학기 조금 더 1.5배 정도 시간 투자를 해서 최상위 또는 최고 수준 이런 그것도 안 되면 최고 득점이라도 준심화 교재거든요. 거기까지라도 한 번 더 다지고
공수를 넘어가야 인수분해를 가서 좀 숫자를 좀 너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어요. 이거 3학년 1학기까지 기본서 유형사만 하고 공수를 들어가잖아요. 수감이 없는 친구들은 거기서 또 한 번 멘붕이 와요. 그래서 그때 보통 공수를 빨리 끝내면 4개월에 한 학기를 끝낼 수 있는데 그때 막 6개월, 7개월이 걸려요. 너무 막 힘들어하고 그러면서 수학이 싫어지고 이게 공부 정서를 잃는 건데 그렇게 하는 것과 그렇게 할 바에야 그냥 3학년 1학기를 정확하게 5개월이 걸리더라도 하고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 친구가 있어요. 이런 친구가 있고 그냥 빼도 다 나가는 친구가 있고 아예 진도 자체를 3개월에 한 학기를 뺄 수 없는 친구도 있어요. 그거는 아이가 가진 그릇에 따라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저희 아이가 처리 속도가 현저히 낮아요. 그러니까 현저히 낮아가지고 거의 평균 한 45, 그 최고 점수랑 처리 속도 점수가 편차가 거의 45% 나오고 네. 그 100분 위에서 처리 속도만 70%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는 그리고 이 아이가 연산이 너무 안 돼서 이제 평소에서 상하를 나가는데 하는 예정이어가지고 잘 나가는데 하는 계속 발목이 잡히고 계속 이거 문제가 있는데 이건 아이 어떻게 지도해야 되나 싶어가지고. 처리 속도가 늦은 것은 지금 연산 때문에 늦는 걸 거예요. 그러니까 수 파트가 행렬 추리도 괜찮으면 계속해서 연습을 하면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근데 시간이 좀 걸리긴 한데요. 연산 자체가 좀 늦은 경우는 아예 수감 자체가 좀 약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속도보다는 아이한테 이제 정확하게 푸는 거를 먼저 연습하고 속도는 내신 기간에 좀 이렇게 스파르타식으로 딱 몰아쳐서 그 내신 대응성을 좀 길러니까 선행 나갈 때 속도를 빠르게 할 생각은 하지만 선행은 자기 속도대로 나가는데 속도가 늦은 게 문제가 되는 경우는 시험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어떤 시험에서. 그러니까 3중증 입시라면 3중증을 계속해서 학원을 좀 보내고 문제량을 많이 풀리고 똑같은 문제 여러 번 쌍둥이 문제까지 풀리셔야 돼요. 그래야 속도가 빨라져요. 완전히 양치기로 승부 보셔야 돼요. 속도가 늦는데 어떤 3중증이라는 입시를 하시려면 수학에 한 70% 투자하셔가지고 양치기로 승부 보셔야 되고 그렇지 않고 그럼 난 속도가 늦으니까 그냥 편하게 좀 일반중 거쳐서 고등학교 때 뭐 일반고라든지 아니 자사고라든지 고등학교 때 좀 자사고나 특목을 보겠다라고 하시면 3중 준비를 그냥 과감하게 포기하시고 일반적 트랙으로 가시는데 선행 나갈 때는 자기 속도를 좀 낮춰주시는데 특목을 가려면 내신이 나와야 되니까 자기 이제 시험 보기 전에 내신 시험 때는 그때는 한 3개월 전 아니 3주 전부터 스파르타식으로 쌤 1품 최고 수준까지 이제 특목을 생각하시면 최고 수준 고쟁이까지 좀 풀리시면 좋아요. 한 4권 정도 교재를 풀리는데 이제 그때 자기 속도가 나올 때 자기 학년이 됐을 때 그때 속도를 올려야 되고 그때 많은 양의 양치기로 하시면 되고 시험 보기 전에 내신 시험 보기 전에 항상 시간 재가지고 기출문제를 중학생은 45분 만에 시험 보니까 35분 만에 기출문제 그 학교 기출문제 풀 수 있는지 한 2-3번 연습하셔가지고 속도를 계속 올려주셔야 돼요. 얘는 타임어택 쓰셔야 돼요. 중학교 때는. 전략과학고 분해를 줬다고 하니까 여쭤보는데 거기는 학폭이 좀 어때요? 영재고 중에서도 입시학원처럼 그렇게 내신이 강화된 데가 있고 아니면 창의적인 데가 좀 있어요? 과학고 무조건 과학고 영재고 내신이에요. 왜냐하면 얘네는 수능을 안 보고 학교에 있는 내신 점수로 대학 레벨 다 정해져요. 그래서 지금 2학년 정도 되면요 자기가 내신 몇 점대라는 걸 아니까 지금 갈 수 있는 학교들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내신 3점대 초반이면 카이스트까지 가거든요. 조절로. 그래서 그런 아이들 한 15명, 전남과학고에서는 그런 아이들이 한 15명 빠져요. 조절로. 그리고 아니 퍼센트가 3.1등급 정도 되려면 지금 9등급제에서는 등수로 봤을 때는 한 15등 안에 80명 중에서 한 15등 안에 든다고 보시면 돼요. 15등 안에 들면 그러니까 수학과. 근데 어차피 영어나 국어도 들어가는 단위수가 작고 수학과학이 단위수가 높으니까 무조건 수학과학을 잘하는 게 유리해요. 단위수가 2배니까. 그럼 다 단위수 넣어가지고 산출을 하기 때문에. 근데 카이스트에서도 점점 뽑고 있는 추세가 영어 면접도 있고 영어 캠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점점 영어를 잘하는 친구들을 뽑으려고 해요. 영어 중요성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등급 차이, 국어는 막 7등급, 수학이 2등급 이러면 또 떨어지기도 해요. 얘네들은 종합전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너무 편차가 많으면 좀 떨어지기도 하고 면접 기회가 안 가기도 하고 좀 골고루 잘하는 거. 그래서 융합형이 항상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어렸을 때 독서가 영과 고에도 기본이에요. 수학, 과학이 기본이 아니라. 영어도 일찍부터 조금 입시 영어가 아니더라도 원서 충분히 읽을 수 있고 자기 대화 어차피 수행평가 같은 거 거의 스피킹이거든요. 원고 써가지고 말하고 라이팅이고 이러니까 영어를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실용영어 위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제를 생각하시면 영어가 그냥 자유로워야 돼요. 발목이 잡지 않고 그러니까 문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자유롭게 책을 읽고 생각할 수 있고 자유롭게 좀 말할 수 있는 그런 영어. 근데 그런 영어가 풍선적인 사이가 좀 힘들어요. 학군제일수록 힘들어요. 학군제일수록 그런 영어는 대부분 영어는 의대 쪽에 특히 봉선도 의대 입시 영어에 너무 맞춰져가지고 그리고 나머지가 한 15등 칼수로 빠지고요. 3학년 때 포스텍 가거든요. 5명. 그리고 캠텍은 거의 아이들 캠텍도 일반고에서 되게 가기 어려워. 한국 에너지 공대. 근데 전남과학고는 아이들이 안 가려고 하는 학교고 그러니까 카이스트, 포스텍 이렇게 보고 성균관대 이제 반도체학과나 계약대학과, 고대 이렇게 보는데 이게 전남과학고 광주 영재고는 상위 30명이 서울대 공대 가요. 그러니까 전남과학고 서울대를 못 보내요. 그래서 서울대 갈 친구는 거의 가야 되고 카이스트를 가는 비율은 똑같아요. 한 2, 3학년 합쳐서 20명. 그리고 광주 영재고에서도 요즘에 이제 조절이 돼서 좀 바뀌었을 텐데 그래도 한 20명 가고. 그러니까 이공계에서 가장 선호하는 학교가 이제 뭐 서울대, 공대, 카이스트라고 본다면 우리 아이가 좀 저희 아이는 언어랑 수리적인 부분이 거의 비슷하잖아요. 이렇게 좀 융합형인 친구 종합대학도 잘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볼 거면 서울대, 공대를 해서 사실은 갔어야 되는 거고 완전히 유동추로 분만 높아져 있어요. 문과적인 소양이 좀 떨어져요. 그러면 카이스트가 더 잘 맞을 수도 있고 아이가 특히 내성형이고 하나를 깊이 파는 덕후 기질이고 하면 카이스트가 더 잘 맞을 거예요. 그런 친구는 전남과학고나 광주영재고는 사실은 가는 비율이 똑같기 때문에 어디를 가도 상관은 없어요. 내신 받기는 전남과학고가 훨씬 유리하죠. 여기까지를 말씀드리고요. 사범님한테 이제 그 다음